오래된 것 폐기해야지 하는 백장도 어느 정도 손님이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예요. 사장 본인도 알아요. 그렇게 해야 되는 걸. 그렇게 하지 않아서 손님이 더 끊긴다는 걸 알아요.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과감하게 폐기해서 다시 만들어봤자 어차피 다시 만든 것도 또 오래 두었다가 판매가 되거든요. 이렇게 처참한 곳은요, 공기부터가 달라요. 장사가 잘 되는 곳이 하루 손님이 없다 해도 매장 안의 공기는 활기차거든요. 그런데 망한 곳은요, 공기부터 침울합니다. 알바도 사장 눈치 봐요. 사장도 그 알바가 괜히 눈에 가시예요. 이건 뭐 해결이 안 되는 굴레에 빠진 것 같습니다. 또 분위기가 축축 처지기 때문에 점점 매장 관리가 안 되기도 하고 의욕도 상실하게 됩니다. 이 지경이 된 매장에서 제가 조금씩 시도하면서 줄 서는 매장이 됐었는데 이게 뭔지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망한 가게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손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매장에 없다는 거예요. 아니 뭐를 시도해 보려고 해도 손님이 와야 뭐라도 해보지 오지 않는 곳에서는 뭘 해볼 수도 없는 거예요. 0인 곳에 아무리 높은 숫자를 곱해봤자 결국 0인 거랑 같은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의 목적은 손님이라는 자체가 우리 매장에 올 수 있게 하자였어요. 어차피 마이너스고 어차피 망해가는데 누구라도 와야 공짜로 뭐라도 나눠줄 거 아니에요. 그때부터 손님들이 올 수 있는 메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. 유행하는 메뉴여야 그 메뉴를 보고서라도 우리 매장에 올 것 같아서 뭐가 유행하는지 계속 찾기 시작했어요. 어딘가 줄 서서 사는 메뉴가 있으면 바로 우리 매장에도 적용을 했고,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왜 그 매장의 그 메뉴를 좋아하는지 고객들이 써놓은 후기를 찾아서 그 포인트를 살려서 최대한 비슷한 퀄리티로 만들었죠. 그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서서히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. 어떤 메뉴는 우리 매장에서만 파는 특별한 메뉴를 개발하고 비주얼적으로 좀 임팩트 있게 만들었어요. 그리고 이게 미끼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마진을 최소한으로 가져갔었죠. 일단 고객들이 매장에 오게 해야 된다는 절실한 마음뿐이었거든요. 이렇게 손님이 올 수 있는 매장을 만들다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린 계기가 있었습니다. 할인조차 날리지 않았던 망한 가게가 이 가격의 포인트로 인해서 줄 서는 매장이 되었어요. 이때 발견한 비밀 공식을 지금까지도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미 상품을 판매하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상품들을 적용시켜 보시면 분명히 도움되실 거예요. 제가 마카롱을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저의 모든 걸 갈아 넣어 준비했어요. 몇 개월 밤새워서 마카롱이 완성되고 가격을 책정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제가 마카롱은 비주얼적으로나 맛으로나 정말 자신 있었는데 이걸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가 고객들이 오지 않으면 너무너무 후회할 것 같았고, 반대로 저가 정책으로 가자니 나중에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될까봐 고민이 됐어요. 요즘 마카롱 시세를 보니 좀 싸게 파는 곳은 2,800원, 조금 가격대가 있는 곳은 3,300원 정도 하더라고요. 이해가 쉽게 요즘 마카롱 시세로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.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. 어차피 저가 정책으로 2,800원 받을 생각도 했으니까 높게 받고 그 차액만큼 재료비로 추가해서 소비자가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면 되겠다. 3,000원 정도 하는 그 작은 마카롱에 재료비 몇백 원을 추가한다는 건 고객의 체감은 엄청나잖아요.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신 있게 대박집에서나 적용했던 3,300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했고, 어차피 2,800원에 팔기로 했으니까 나머지 500원은 재료비로 더 투자해서 더 화려하게 만들자라는 결론이 났죠. 이 생각은 적중했습니다. 저는 재료비 투입에 더 적극적이 됐고, 고객들은 다소 높은 3,300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갑을 기꺼이 열기 시작했어요. 소비자들은 저렴한 걸 찾는 게 아닙니다. 내가 지불한 값보다 더 많이 받고 싶은 게 심리입니다. 저는 그 이후부터 가격을 정할 때 시장에 형성된 가격 중에서 다소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그 가격을 지불하고도 어떻게 이 가격에 이런 메뉴를 하면서 감탄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. 장사는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혜택을 받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. 아무리 마진이 좋아서 많이 남는다 하더라도 고객들이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뼈저리게 느껴봤기 때문에 안 남는 것보다 손님이 없는 게 더 무섭습니다. 남는 게 하나 없어도 매장에 손님들이 바글바글 한다면 그 바글바글한 손님을 대상으로 다른 시도라도 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매장에 손님이 없다면 어떠한 시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매장이 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제가 정한 가격의 핵심은 고객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, 이 가격에 이걸 먹을 수 있어서 횡재라는 기분이 드는지입니다. 단
그렇다고 저가 정책으로는 가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저가 정책으로 가면 고객이 횡재했다고 느끼게 해드릴 마진이 없기 때문입니다. 사장님들께서 판매하고 있는 그 상품의 마진과 그걸 만들기 위한 사장님의 노력은 생각하지 마시고 고객들이 그 가격에 그 메뉴를 먹었을 때 우와, 이 가격에 이렇게 나온다고? 하고 생각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. 마진과 노력을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고객들은 그런 걸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많이 남기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. 마진을 많이 남기든 적당하게 남기든 적게 남기든 포인트는 하나입니다. 고객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제품의 퀄리티와 가격, 사장님들의 메뉴에 고객들의 감동이 묻어나온다면 분명 대박집이 될 겁니다.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